안녕하세요. 저 지금 공부할 건데 인강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여기부터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인 행렬의 연산 정도까지만 할 줄 알면 끝나는 걸 어렵지 않아요. 행렬의 뜻이 뭐냐면 행렬. 행과 열로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이름이 행렬이거든요. 행과 열로 이루어진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숫자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해요. 이렇게 뭐 2, -1, 0, 3, 5, 7 뭐 이렇게. 그런 다음에 가로를 닫은 거. 이거를 행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들 데이터들의 묶음인데 무슨 모양?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해 숫자들을. 그런 다음에 가로를 닫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행렬 그래요. 왜 이름이 행렬이냐면 얘를 제1행 그래요. 우리 국어 시간에 시 배울 때 1행, 2행 배우잖아. 똑같아. 얘가 제1행이고요. 얘가 제2행 그래. 얘는 제2행. 그리고 얘를 제1열 그래요. 제1열. 얘를 제2열. 제2열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제3열 그래요. 제3열. 그래서 위에 이렇게 가로선을 행. 얘네들 뭐라 그러냐면 열. 그래서 이름이 행렬이에요. 여러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3, 5, 0, 4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의 일종이니까 얘도 행렬이고요. 2, 3, 4 이것도 행렬이거든요. 그럼 행렬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이 모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는 행이 몇 개 있어요? 2개요. 열이 몇 개 있어? 3개가 있잖아. 그걸 사람들은 2 곱하기 3행렬. 이게 이제 행렬의 꼴이라 그래요. 행렬에 뭐라 그런다고? 꼴. 얘는 2 곱하기 3행렬. 얘는 행이 몇 개 있어요? 2개. 열이 몇 개 있어요? 2개. 이거를 2 곱하기 2행렬. 얘는 행이 몇 개 있어? 3개가 있어. 열은 몇 개가 있어? 하나가 있어. 이거를 3 곱하기 1행렬이라고 해요. 1 곱하기 3행렬이랑 달라요. 무조건 여러분 앞에 있는 게 행정보야. 뒤에 있는 게 열정보예요. 행이 3개, 열이 하나 있다. 왜? 이름이 행렬이잖아. 열행이 아니잖아. 이름이 행렬이니까 앞에 있는 게 무조건 행정보. 뒤에 있는 게 무조건 열정보. 그러니까 얘도 행이 2개 있습니다. 열이 3개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 얘는 행도 2개고 열도 2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똑같잖아?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똑같잖아? 그러면 모양 자체가 어떤 모양이야? 정사각형 모양이잖아. 정사각 모양인 이런 행렬을 특별하게 정사각 행렬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 정사각 행렬 그러고 혹은 정방형이라고 그래서 정방행렬 그러기도 하는데 뭐 이런 표현보다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대로 정사각 행렬이라 그러는데 행도 2개고 열도 2개인 이런 정사각 행렬에서 이렇게 행과 열이 모두 다 2개일 때를 사람들은 2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얘기하고 행도 3개고 열도 3개인 것을 3차 정사각 행렬 그래요. 그러니까 3차 정사각 행렬 어떻게 생겼겠어? 행도 3개고 열도 3개니까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구나. 0, 0, -5 이렇게 생긴 게 바로 3차 정사각형이에요. 차라는 말을 붙여서 이럴 때는 2차 정사각형이에요. 얘는 3 곱하기 1행렬. 얘는 무슨 행렬?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행렬의 꼴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잘 들어봐. 또 하나. 행렬도
붙이는데 이름은 알파벳 대문자로 붙이기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행렬 A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행렬 B는 얘다, 행렬 C다, 행렬 D다,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로 행렬의 이름을 표현하고요. 또 하나, 행렬을 이루는 각각의 숫자들 있잖아요. 숫자나 문자, 행렬을 이루는 각각의 이 숫자나 문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성분,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성분.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2랑 -1이랑 0이랑 3과 5랑 7, 6개의 성분을 모두 다 더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성분을 영어로 얘기하면 엘리먼트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 엘리먼트. 그러니까 집합에서는 이 엘리먼트를 우리나라 말로 원소, 원 이렇게 얘기하고요. 행렬에서는 성분,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성분들을 나타낼 때는 잘 들어봐. 그 행렬의 이름과 발음이 똑같은 알파벳 소문자로 행렬의 성분을 나타낸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성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 들어봐. A라는 행렬의 성분을 스몰 a 1 이렇게, 11이 아니야, 1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라는 행렬에 1행 1열의 성분, 그래요.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 1행과 1열의 교차점에 있는 성분을 A, I, J 이런 표현이라면 앞에 있는 게 바로 행번호, 뒤에 있는 게 시작, 열번호. 무조건 행정보 먼저 나와. 이거를 사람들은 1행 1열의 성분이래요. 여기를 1행 2열의 성분, 1행 3열의 성분, 2행 1열의 성분, 2행 2열의 성분, 2행 3열의 성분, 이렇게 표현한다. 쌤, 이거는 B라는 행렬의 성분이니까 B1, B1, B2, B2 무슨 뜻이야? B라는 행렬의 1행 1열의 성분, 1행 2열 성분, 2행 1열 성분, 2행 2열 성분, 이렇게 각각을 뭐라고 부른다고? 성분, 행렬을 이루는 각각의 순화 문자를 성분이라 그런다. 그리고 성분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맞아요, A, I, J 형태. 앞에 아래점자는 행정보, 뒤에 있는 아래점자는 열정보. 그래서 1행과 1열의 교차점에 있는 성분이구나. 얘를 가지고 뭐라 그러? 2행과 2열의 교차점에 있는 성분. 얘를 뭐라 그래? 2행과 1열의 교차점에 있는 성분.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2,1 성분,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돼. 2,1 성분이 뭐야? 얘가 행정보, 얘가 열정보. 2행과 1열의 교차점에 있는 성분을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똑같으면 꼴이 같은 건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꼴이 전부 다 어때요? 다른 경우고, 꼴이 같다라는 것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완전히 똑같은 거, 생김새가 완전히 똑같은 거. 3 곱하기 2행렬과 3 곱하기 2행렬 꼴이 같고요. 2 곱하기 2행렬과 2 곱하기 2행렬, 다른 말로 2차 정사각형렬, 2차 정사각형렬은 서로 꼴이 같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봐. A의, 행렬 A의 성분 이렇게 돼 있어요. A에 대해서 I, J는 이렇게 돼 있고, I 플러스 J, I, J 플러스 3, I가 J보다 크거나 같을 때, I가 J보다 작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지? 한 다음에 옆에 이렇게 또 돼 있네요. 단 I는 1, 2, J는 1, 2, 3 이렇게 돼 있어. 이때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쇼.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이게 뭐지? 이런 문제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볼까? 행렬 A 모든 성분. 행렬 A의 성분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게 뭐야? I가 행정보. 근데 I가 될 수 있는 게 1과 2라는 것은 행이 몇 개 있구나. 행 2개구나. J라는 것은 열정보인데 J가 1, 2, 3이 된다는 것은 열이 3개가 있구나. 아까처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1행 1열의 성분,
1행 2열의 성분, 1행 3열의 성분, 2행 1열의 성분, 2행 2열의 성분, 2행 3열의 성분. 일단 여기까지 써놓고 각각의 성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 A에 대해서 IJ는 앞에 있는 숫자가 I고 뒤에 있는 숫자가 J인데 두 개를 더하거나 곱한 다음에 3을 더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언제는 두 개를 더하면 성분이래요? 이럴 때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지. 이때는 이런 규칙성을 따른대. 그 얘기는 IJ를 더하라. 그 얘기는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하시오 이런 뜻이니까. 아, 여러분 두 개 더하면 돼요. 두 개 더하면 돼.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2 더하기 1은 3. 아, 이 성분은 3이구나. 두 개 더하면 돼. 2와 2를 더하니까 얼마씩? 4구나.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클 때는 맞잖아. 뒤에 게 더 크고 뒤에 게 더 크고 뒤에 게 더 클 때는 곱한 다음에 3 더해. 이거네. 곱하면 2는 2인데 3 더하니까 시작. 5 이렇게 만드는 거야. 곱한 다음에 3 더해. 곱하면 3이야. 1, 3은 3. 거기다 3 더하니까 시작. 6 곱하면 2, 3 6 거기다 3 더해. 시작. 9. 아, 그래서 행렬 A의 성분을 이렇게 만들었다.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더하면 돼. 이거 10. 이거 10. 이거 9. 답 얼마? 시작. 29.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 별 얘기 아닙니다. 우리 개념 체크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까요? 어렵지 않아. 정말 쉬워. 이건 뭐 그냥 중학생들 아니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 다음 m 곱하기 n 행렬에 대해서 m과 n 값. 이거 몇 번만 몇 단위 써봐. 행 2개, 열 1개. 행 먼저 쓰는 거야. 행이라는 것은 얘가 행이야. 국어 시간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극장이나 야구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좌석 번호가 수학에선 얘가 열이잖아. 근데 얘네들을 열로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근데 그거 헷갈릴 필요 없다. 뭐랑 똑같다고? 국어 시간이랑 똑같다. 아,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시가 뭐 있지? 시. 응? 뭐 있어? 시. 님의 침묵. 요 가로선을 뭐라고? 아, 행 몇 개? 2개야. 열 몇 개? 1개예요. 그럼 얘는 몇 행렬? 2 곱하기 1행렬. 행도 2개, 열도 2개. 2차 정사각형렬 그려야 되고 2 곱하기 2행렬. 행은 몇 개야? 3개요. 열은 몇 개야? 2개예요. 얘는 뭐야? 3 곱하기 2행렬이니까 m값과 n값 찾으라. 그러면 이게 m이고 이게 n이 되는 거죠. 선생님 1,3행분이 뭐야? 이게 뭐라 그랬어? 앞에 무조건 행정보 1열과 3열 열정보 1행과 3열의 교차점에 있는 성분 답 2. 얘는 2행과 2열의 교차점에 있는 성분 3. 3,2는 3행과 2열의 교차점에 있는 성분 마이너스 5 끝. 괜찮아? 대표형 1번으로 가시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117페이지입니다.
2 곱하기 3행렬. 행렬 A를 만들어봐. 2 곱하기 3행렬. 앞에 있는 게 행정문이니까 행 몇 개? 2개. 열 몇 개? 3개. 조금 전에 풀었던 그 문제랑 똑같아요. 맨 처음에 뭘 쓰라고? 1행 1열, 1행 2열. 어머. 일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써놓고. 괜찮아요? AIJ를 부른 방법은 앞에 거 제곱해서 뒤에 거 2배를 빼. 앞에 거 제곱 1에서 뒤에 거 2배를 빼. 시작. 마이너스 1. 어우, 어렵다. 얘는 마이너스 1. 앞에 거 제곱에서, 앞에 거 제곱하면 1에서 뒤에 거 2배 4를 빼. 시작. 마이너스 3. 어우, 얘는 마이너스 3. 앞에 거 제곱 1에서 뒤에 거 2배 6을 빼.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앞에 거 제곱 4에서 뒤에 거 2배를 빼. 얼마야? 2가 되는구나. 앞에 거 제곱 4에서 뒤에 거 2배 4를 빼. 얼마야? 0이 되는구나. 앞에 거 제곱 4에서 뒤에 거 2배 6을 빼.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그래서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구했던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더하면 어차피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것만 더하면 되네. 답은 마이너스 9가 된다. 끝. 요렇게 푸는 게 바로 1번. 괜찮지? 너무 쉽지? 갑자기 더하기 빼기 문제로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차 정사각형렬. 뭐야? 행도 2개, 열도 2개. 정사각형렬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데 2차라고 돼 있으면 행과 열이 모두 다 2개씩 있는 거니까 이거예요. 1행 1열의 성분, 1행 2열의 성분, 2행 1열의 성분, 2행 2열의 성분이구나.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2개가 같으면 그랬거든. 여러분 정말 독특한 특성 하나 만들어 드릴까? 2차 정사각형렬이든 3차 정사각형렬이든 4차 정사각형렬이든 5차 정사각형렬이든 103차 정사각형렬이든 모든 정사각형렬의 특성이 있어. 3차 정사각형렬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이렇게. 괜찮아? 이때 잘 들어봐. 여러분 정사각형렬은 항상 요 대각선 있지. 이거를 따라해봐. 주가 되는 대각선이라 그래서 이건 공식 표현이야. 따라해봐. 주대각선. 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나오질 않지만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얘를 가지고 주가 되는 대각선. 주 대각선. 그래요. 따라해봐. 주대각선. 주대각선. 정사각형렬의 특성이 뭐냐면 이거 말고 주대각선 상에 있는 모든 성분은 행정부와 열정부가 일치한대요. 어머 봐봐.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 행정부와 열정부가 똑같대. 그리고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것들은 뒤에 숫자가 더 커요. 그지?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숫자는 앞에 숫자. 아니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여기서도 주대각선 상에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똑같은데 위에 있는 거는 뒤가 더 크네. 얘는 앞이 더 크네. 그럼 보세요. 똑같은 게 바로 뭐야? 주대각선 상에 있는 성분은 앞에 거 제곱에다 뒤에 걸 더하시오. 앞에 거 제곱에다가 뒤에 걸 더하시오. 2. 앞에 거 제곱 4에다가 뒤에 거 2를 더하시오. 시작. 6. 이렇게 쓰면 되고, 서로 다른 거는 나머지 성분들은 앞뒤를 곱한 다음에 3 곱해서 2 빼. 1은 2, 2, 3, 6에서 2 빼. 시작. 4 이렇게. 곱한 다음에 3 곱해봐. 1은 2, 3, 6에서 2를 빼. 시작. 4. 그래서 최종적인 2차 정사각형렬 행렬 A를 만들었다.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 곱을 구하라네요. 이것도 앞뒤는 곱이에요. 이런 문제 많이 없어요. 이렇게 곱하면 2, 6, 12 이렇게 곱하면 4, 4, 16이니까 10이랑 16을 곱하면 끝나네요. 6, 2, 12 6, 1은 7, 12 그래서 청진은 답 얼마 시작? 192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 그냥 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1에 2번도 안 가볼까요? 행렬 A에 I, J 성분이 다음과 같다. X 플러스 Y 값을 구하라. 똑같다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 번 써보면 2차 정사의 큰열이니까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그런데 A, I, J I행과 J열의 교차점에 있는 성분이 바로 뭐냐면 앞에 거 4배, 뒤에 거 제곱을 뺀 다음에 K를 더해. 뭐야? 어떻게 하려고? 어차피 일이고 2니까 4. X랑 Y만 구할 거니까 X, Y는 얘랑 얘잖아요. 두 개만 구하면 되는데 얘 X에 해당되는 얘가 뭐냐면 앞에 거 4배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뺀 다음에 K를 더하래. 그럼 얼마야? 이게 K잖아. 됐어요? 얘는 뭐야? 앞에 거 4배에서 4, 2, 8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뺀 다음에 K를 더해. 얼마야? K 플러스 7이잖아. 얘는 K 플러스 7이고 얘는 K예요. 그러면 X 플러스 Y를 구하라는 게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답은 2K 플러스 7인데 K를 찾아야죠. 뭘로 찾아요? 둘 중에 하나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찾아? 앞에 거 4배에다가 4에서 뒤에 걸 빼. 뒤에 거 제곱을 3 더하기 K니까 얘가 K 플러스 3인데 그놈이 셈 5네요. 그래서 넘기면 되지 뭐. 그럼 K는 얼마야? 2. K가 2니까 결국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2 더하기 7이니까 9. 여기는 2니까 2. 따라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라고 답 얼마 시작? 11. 2와 9를 더하니까 11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괜찮아요? 행렬의 상등. 생선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행렬의 상등이라고 교과서에 써 있었는데 요게 이제 한자어예요. 서로 상자에 같을 등자. 서로 같다. 그게 바로 행렬의 상등. 근데 이 말을 지금 바꿨어.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 이야, 같은 말이야. 두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는데 두 개가 서로 같대. 이게 무슨 뜻이게? 맞아요. 꼴도 같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대응되는 성분. 같은 대응되는 성분끼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1행 1열 성분끼리 같고 1행 2열의 성분끼리 같고 그야말로 완전히 똑같은 거. 꼴도 같고 대응되는 성분끼리도 같은 거. 그거를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아니까 뭐 이거야. A, B, C, D equal 1, 2, 3, 4라 그러면 꼴도 같고 대응되는 성분도 같다. 1행 1열의 성분과 1행 1열의 성분이 같다. 그러니까 A는 얼마야? 1. 두 개 같으면 B는 얼마야? 2. C는 얼마야? 3. D는 얼마야? 4. 그 얘기야! 너무 간단해. 두 행렬이 서로 같다는 것은 꼴도 같고 같은 대응되는 성분끼리 얘랑 얘랑 같아. 그럼 X는 얼마야? 시작. 3. 얘랑 같대요. 같으면 여러분 방정식 풀듯이 넘기면 2. 2Y가 2니까 Y는 질조건. 대표 유형 2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갈 거고요.
여기까지 풀 거야.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2번 잘 봐봐. 행렬의 연산.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을 얘기하는 건데 더하기, 덧셈, 빼기, 뺄셈, 곱하기, 곱셈, 나누기, 나눗셈 이런 거. 어? 그런데 여러분 나눗셈 없어. 행렬에. 아예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만 배울 거냐면 덧셈, 뺄셈, 곱셈 이것만 배울 건데 곱셈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따로 공부할 거고 이번 시간에 열심히 공부할 내용이 바로 뭐냐? 덧셈, 뺄셈. 요거는 이제 한자어로 합, 뺄셈을 차 이렇게 얘기하고 곱셈은 아닌데 실수를 곱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행렬과 행렬을 곱하는 것을 행렬의 곱셈이라 그러고 행렬 A에다가 실수 3 재미없어요? 일단 쉬어가는 어떻게 해도 된다. A의 모든 성분합에서 B의 모든 성분합을 빼도 되겠다. 10의 8배 나눗셈. 얘는 무슨 행렬? 얘 2 곱하기 3 행렬이잖아요. 5 마이너스 1. B라는 행렬도 있고 공부할 내용이 바로 뭐냐? 덧셈, 뺄셈. 요거는 이제 한자어로 합, 셈 그리고 실수배 합 이야기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행렬의 덧셈, 행렬의 합. 덧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행렬의 덧셈이라는 게 뭐냐? 자, A라는 행렬이 있대요.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어. 2, 3, 1, 0, 5, 마이너스 1. B라는 행렬도 있어요. 2, 마이너스 1, 5, 4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더하시오. 답. 불가능하다가 답이야. 더할 수 없어요.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빼시오. 불가능해요. 이것도 뺄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행렬의 덧셈, 뺄셈은 언제만 가능하게 돼 있냐면 꼴이 같을 때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두 행렬이 뭐가 같아야 된다고? 꼴이 같아야 돼. 얘는 무슨 행렬? 얘 2 곱하기 3 행렬이잖아요. 행 2개, 13개잖아요. 얘는 2차 정사각형렬 2 곱하기 2 행렬이잖아요. 꼴이 다르잖아요. 불가능해요. 2개를 더하라? 불가능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 얘랑 얘랑 꼴이 같아. 이럴 때는 더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뺄 수도 있어요. 그러면 2개를 더한 행렬을 어떻게 구하느냐? 2 행렬을 더해도 여전히 행렬이거든요. 2 행렬을 빼도 여전히 행렬이거든요. 그 행렬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 행렬의 덧셈과 뺄셈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야. 정의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돼 있냐면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더하거나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빼도 돼 있어. 그러니까 행렬의 덧셈은 1행 1렬의 성분과 1행 1렬의 성분을 더해서 1행 1렬에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2 곱하기 3행렬이고 얘가 2 곱하기 3행렬이면 결과도 2 곱하기 3행렬이거든. 결과도요? 완전 똑같은데 그 1행 1렬 성분에다 뭘 쓰느냐? 2 행렬의 성분끼리 더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쓰도록 돼 있다. 한번 더 해볼까? 그럼 이건 더 쉽죠. 여기에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면 얼마예요? 뭐 해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앞으로 행렬의 덧셈도 실수의 덧셈처럼 편하게 풀면 된다는 얘기거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실수의 세계에서는 2랑 3을 더하나 3과 2를 더하나 같아. 어디서는? 실수의 세계에서는 2와 3을 더하나 3과 2를 더하나 또 이걸 뭐라고 부르게? 이거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런다고. 실수의 세계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해.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다. 2에다가 3에다가 5를 더하고 이쪽도 2에다가 3에다가 5를 더하는데
앞에를 결합시키나, 결합이 바로 괄호야. 수학에서 결합. 뒤에다 가로를 붙이나, 다른 말로 뒤에를 결합시키나 결과가 같다. 결합은 아무데나 앞쪽에 결합을 시키던 뒤쪽에 결합을 시키던 그 결과가 똑같다. 이거를 실수에서 뭐라고 부르게? 실수의 덧셈은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부르거든. 그 얘기는 이렇게 먼저 더해서 5 더하기 5도 10이고 2에다가 8을 더해도 10이니까 결과가 똑같구나 이거거든. 행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아. 행렬 A랑 행렬 B를 더하나 행렬 B에다가 행렬 A를 더하나 결과는 똑같아요. 왜 그런지 성분으로 생각해보면 금방 알죠. 왜?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니까 1행렬 1성분, 1행렬 1성분 더할 텐데 얘 1행렬, 얘 1행렬 1성분 어차피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저렇게 더하나 실수의 교환법칙이 성립하듯이 당연히 행렬도 원리를 생각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성분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결합하나 이렇게 결합하나 결과는 같거든. 이거를 행렬의 덧셈의 성질이라 그래서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한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여러분한테 행렬은 빨리 두 가지 성립하는 거 다 얘기해봐. 선생님 교환법칙 교환법칙 교결 이걸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뭐를 느끼고자 하는 거야? 실수랑 차이점이 없네. 그거를 느끼자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의 연산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연산하자라는 거예요. 실수랑 똑같이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A라는 행렬에서 A라는 행렬을 뺐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A라는 행렬이 1, 2, 마이너스 3이야. A라는 행렬이 1, 2, 마이너스 3이야. 2, 3, 1,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이걸 뺐대. 얘가 A래. 얘가 A래. 그럼 여러분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빼면 모든 성분이 다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하세요. 모든 성분이 아이고 약 먹으려다가 이렇게 돼. 행렬을 따라해봐. 영행렬. 따라해야 돼. 영행렬. 영행렬. 영행렬이라고. 모든 성분이 영인 행렬을 영행렬 그래요. 그리고 행렬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해서 알파벳 대문자 중에서 0이랑 가장 똑같이 생긴 게 알파벳 O 대문자를 사용해서 쓸 때는 O를 쓰지만 읽을 때는 그냥 보통 영행렬이라고 읽어. 얘를 영행렬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얘기잖아. A라는 행렬에다가 영행렬을 더해봤자 A지. 영행렬에다가 A라는 행렬을 더해봤자 A겠지. 만약에 이 영행렬은 뭐가 영행렬이냐면 이것도 영행렬이고요. 얘도 영행렬이고요. 모든 성분이 다 영인 행렬을 영행렬이라 그러는데 행렬의 덧셈은 꼴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영행렬 중에서 A랑 꼴이 같은 영행렬을 여기서 O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더해봤자 모든 성분의 0을 다 더하는 거니까 원래 자기 자신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 얘기를 실수의 세계에서 정말 어렵게 얘기하면 0을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 그래. 아무리 더해봤자 자기 자신이 그대로 배출하도록 만드는 그런 숫자를 0이라고 하는 것처럼 행렬의 세계에서도 아무리 더해봤자 자기 자신으로 그대로 가도록 하는 행렬. 그러니까 실수에서 0과 성질이 똑같은 행렬을 사람들은 영행렬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어떤 행렬에서 같은 행렬을 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영행렬이 된다고. 이 느낌조차도 실수의 세계랑 다르게 하는 거구나. 실수의 세계랑
똑같겠구나.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잘 들어봐. x 플러스 2는 5입니다. 여기서 x 어떻게 구해? x만 남기고 얘를 이항하지. 이항하면 부호가 바뀐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등식의 성질.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좌변은 2에서 2 빼면 0이니까 x 플러스 0이고 얘는 아무리 더해봤자 x니까 x는 5 빼기 이렇게 푸는 것처럼 a라는 행렬과 x라는 것도 행렬로 봐. 알파벳 대문자야. 두 개의 행렬, a라는 행렬과 x라는 행렬을 더해서 b가 됐을 때 x라는 행렬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양변에서 a라는 행렬을 다 빼는 거야. 그럼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이게 뭐라고요? 영행렬. 영행렬에서 어떤 행렬을 더해봤자 뭐라고요? 실수의 성질과 똑같은 0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대로 x가 되고 얘는 뭐야? b-a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a 플러스 x가 b였는데요. 여기에 있는 a라는 행렬을 우변으로 이항시켰더니 실수의 세개랑 똑같이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네요. 맞아, 내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마디를 그대로 얘기하면 실수의 세계처럼 행렬도 덧셈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영행렬을 아무리 더 해봤자 자기 자신이 되고 어떤 행렬을 같은 행렬을 빼면 영행렬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론. 야, 실수의 세계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실수에서 이항하듯이 우리 똑같이 이항하면 되겠구나. 끝! 이 얘기라는 거야. 결론이 뭐라고?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법칙이 성립.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실수랑 똑같구나. 실수에서처럼 이항하려면 이항하면 되고 편하게 연산해주면 되는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덧셈에 대한 성질을 배우는 거예요. 왜 배우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무슨 법칙이 성립하느냐 외워서 답 쓰는 이게 아니라 실수랑 다를 게 없네. 연산 편하게 하면 되겠네. 라는 이야기가 최종적인 결론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렬을 공부할 때 실수의 덧셈 뺄셈과 행렬의 덧셈 뺄셈의 차이점을 발견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야. 단 꼴이 같을 때만 덧셈 뺄셈이 가능하구나. 또 하나 덧셈 뺄셈 합차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할 때는 각각의 모든 성분의 합을 대입해도 결과는 같구나. 여기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일단 쉬어가는 느낌으로 4번 단단 쉬어가는 느낌 들어? 안 들지? 나도 안 들어.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더하면 시작 6 2 끝! 빼봐.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마이너스 1, 3 빼는 게 시작 마이너스 3 3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4 6에서 2 빼니까 4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3 1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3 5에서 1 빼니까 4 이거 맞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PD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4 3에서 0을 빼니까 3 1에서 1 빼니까 0 마이너스 4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7 다 맞아요? 잘 보세요. 끝까지 봐봐.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이거 봐. 제가 잘 보라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왠지 느낌이 불길하더라고. 틀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괜찮죠? 그쵸?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잘 봐요. 또 새로운 이야기. 합차까지 배웠거든요. 이제 실수 배할 차례. 생선님이 하라는 대로만 마음만 열면 누구나 수학을 즐겁게 할 수 있을 텐데. 응? 진짜. 왜냐면 이번 시간에 합차 실수배를 공부한다 그랬는데 합과 차를 공부했어. 실수의 세계랑 똑같고 합차의 모든 성분의 합은 각각의 모든 성분의 합을 대입하면 되는구나. 괜찮잖아. 이번엔 실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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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A라는 행렬이 마이너스 1, 5, 0, 1이죠. 이때
2A의 행렬을 구하시오. 2A의 행렬을 보통 이렇게 써요. A라는 행렬이 이거잖아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행렬의 실수배를 할 때는 잘 들어봐. 모든 성분에 각각 실수배 주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도 2배에서 마이너스 2, 여기다가도 2배에서 10, 여기다가도 2배에서 0, 여기다가도 2배에서 2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돼. 2A라는 건 A 더하기 A니까 여기에다가 A를 한 번 더 더하는 거니까 각각이 몇 배 될 수밖에 없어요. 2배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거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억하라고. 실수의 세계랑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는데 차이점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없어.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냐면 2A라는 행렬에서 A라는 행렬을 빼면 실수의 세계처럼 A를 몇 배 한 거에서 2배 한 거에서 A를 하나를 뺐으니까 A가 되겠죠. 이거는 분배 법칙만 성립함을 보여주는 끝이거든. 이거를 이렇게 분배한 거잖아. 얘랑 똑같다는 거지. 이야기라는 거예요. A 플러스 B에 전체에 K배를 했다. 얘가 만약에 실수의 세계처럼 K배에 대해서 A 더하기 K에 대해서 B가 성립한다면 실수의 세계랑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성립한다라는 거야. 어떻게? 얘를 A, B, C, D라고 놓고 얘를 E, F, G, H라고 놓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K배 해주라. 각각을 K배 해줘서 더하나 결과가 똑같다는 것은 성분을 가지고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 그 얘기는 뭐냐? 실수배도 실수의 세계랑 마찬가지로 행렬의 실수배도 실수의 실수배랑 마찬가지로 뭐가 성립하네? 분배 법칙이 성립하네. 또 마찬가지로 K 플러스 L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인데 거기다가 A를 곱하나 K A 더하기 LA 이렇게 똑같구나. A가 5개 있었는데 2개 A를 빼면 뭐가 되는구나. 시작. 3배에 대해서 A가 이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나 마찬가지니까 실수배의 분배 법칙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5-2에 대해서 A랑 얘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배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근데 5-2가 뭐니까? 3이니까 실수의 세계처럼 실수배도 실수의 실수배처럼 행렬의 실수배도 실수의 연산으로 편하게 생각해도 되겠구나라는 뜻이야. 또 하나! EA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EA의 모든 선생님 EA 여기 있잖아. 이거 다 더하래. 다 더해봐. 10 끝. 너무 잘했어.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거 다 더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구한 거야? 2배를 다 더한 거지. 그랬더니 10 나왔지. 다시요. 2배를 다 더한 거지. 근데 어떻게 해도 돼? 다 더한 다음에 전체를 2배 해도 분배 법칙 때문에 어차피 똑같겠지. 그러니까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여기다 대입해서 얘를 다 더하면 5니까 2에다가 5를 곱해서 10이 되는 것은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왜? 2배. 한 개 2A이고 그거를 더했다는 것은 2배를 더한 거야. A의 모든 성분에다 2배 한 건 뭐야? 그냥 더한 다음에 전체를 2배 한 거야. 어차피 실수에서 분배 법칙 성립하니까 먼저 더한 다음에 2배 하나, 각각을 2배 한 다음에 더 하나,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수배의 모든 성분의 합 역시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대입해서 풀어봐도 똑같은 답. 5에다가 2배를 한 결과랑 똑같겠구나. 합차뿐만 아니라 실수배의 모든 성분의 합도 각각의 모든 성분의 합을 대입해서 풀어도 결과가 같구나. 한꺼번에 얘기하면 합차 실수배의 모든 성분의 합을 따라해봐. 합차 실수배의 모든 성분의 합. 합차 실수배의 모든 성분의 합. 합차 실수배의 모든 성분의 합. 합차 실수배의 모든 성분의 합은 각각의 모든 성분의 합을
모두 다 더한 거랑 똑같겠구나. 예를 들어서 3a 마이너스 2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는 합차 실수배잖아요. 뭔데? 얘는 실수배한 거고 얘도 실수배한 거고 뺐으니까 합차 실수배로만 이루어진 거잖아. 얘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어떻게 해도 되겠지만 이 행렬을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셔도 되겠지만 어떻게 해도 된다. A만의 모든 성분의 합과 B만의 모든 성분의 합을 대입해서 풀어도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구나. A만의 모든 성분의 합 구해보세요. 다 더해보세요. 시작. 5. B만의 모든 성분의 합 다 더해보세요. 시작. 2. 대입해보세요. 시작. 3, 5, 15 빼기 2, 2, 4 시작. 이렇게 풀어도 되는구나. 선생님 3 이거잖아요. 11. 결과물을 계산함에 대입하는 똑같. 왜? 성립하는 거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 실수배에 대한 이렇게 결합하나 이렇게 결합하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 실수랑 그리고 하나에 더 4를 붙이면 정말 중요한 거. 합차 실수의 모든 성분합은 각각의 모든 성분합을 대입하셔도 되는 거라. 팡팡! 두 행렬을 더하시고 해보라 그랬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더해보세요. 3. 더해보세요. 5. 더해보세요. 마이너스 3. 더해보세요. 5. 자, 두 번째 답은 여기에 2배에서 얘를 빼세요. 2배에서 얘를 빼면 0. 2배에서 얘를 빼면 7. 2배에서 얘를 빼면 3. 2배에서 얘를 빼면 4. 이게 셋. 모든 16이니까 22. 여기랑 똑같게 나온다는 거 너무 필수의 연산법칙이랑 전혀 다를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2행렬을 양변에 더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넘길 때는 뭐만 하라고요?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니까요. 기존에 있었던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고. 행렬의 연산 또한 실수의 연산처럼 편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x를 구하라 그러면 4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6, 2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3.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간단히 고치면 되지. 왜? a에서 마이너스 a 더하면 모든 성분. 우와, 정말 중요한 이야기. 그럼 이 행렬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대입하면 돼. 왜? 합차 실수배의 모든 성분의 합은 다시요. 합차 실수배의 모든 성분의 합은 각각의 모든 성분의 합을 대입하면 되는데 이 상태로 대입해도 되겠지만 좀 간단히 고치자고. 그러니까 A만의 있다고. 모든 성분의 곱은요 실제로 그 행렬을 구해줘서 최종적으로 모든 성분을 곱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행렬 x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먼저 다시 한번 간단히 고치세요. 우변에 3x가 있는데 좌변에 있었던 x가 넘어오면 우변 기준으로 2x가 되잖아. 그치? 이렇게 쓰세요. 뭐가 급해? 급할 거 하나도 없어. 2x 이렇게 쓰세요. a를 먼저 볼까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a 넘어가면 플러스 3a가 돼서 시작 4a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래서 x를 구하라 그러면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2a 더하기 2분의 1b. 여러분 여기다가 2분의 1 한
뭐가 돼요? 맞아요. 합차 실습의 모든 성대함은 있다라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한 핵심은 뭐가 돼요? 맞아요. 합차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 구하래요? A 플러스 B를 구하래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